권성동 의원, 통일교 1억 뇌물로 재산 51억 7,521만 원 날아갈 위기. 특검 칼을 뽑았는데 재산 몰수될지 아니면 무죄 판결 날지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세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의원에 대해서 특검이 청구한 재산 추징 보전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오늘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특검이 권성동 의원을 기소했죠. 네, 특검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성동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권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통일교의 정책과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와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권 의원이 수수한 1억 원에 대한 특검의 재산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한편 앞서 권 의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 적부 심사는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권 의원은 앞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추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또 김상민 전 검사도 역시 재판에 넘겨졌죠. 네, 특검은 오늘 공천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재작년 2월 김건희 씨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 이유한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천과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재작년 12월 지인에게 4,200만 원 상당 선거용 차량 대여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달 김건희 씨를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들이 그림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 관계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타당성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 국토부 서기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한 공사업자에게 현금 3,500만 원 등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편 특검은 금거북이 매간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오는 13일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그 통일교 신도 입당과 관련한 부분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영호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윤심은 정확히 무엇이냐?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전성배 씨가 윤심은 변함없이 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후에 통일교가 김기현을 민 거 아니냐라고 특검팀이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특검이 구속을 한 이후에 한 3차례 정도 권성동 의원에게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 권성동은 한두 시간 만에 나 그만 받겠다 하고 조사를 거부하고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으로 시작해서 국힘이 폭망해가는 그 모습을 본인이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리고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시간 만에 그냥 가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이니까 그렇겠죠. 예. 사실이 아니라면 충분히 다퉜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뇌물을 받은 장소가 특정돼 있고 그 장소에 간 사람이 둘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돈에 대해서는 서로 뭐 말이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뭐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모르쇠 또는 수사를 최대한 막는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뒤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경남도당 압수수색 해가지고 거기서 이 묶음으로 된 맞습니다. 그 정당 가입서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문자 내용이나 이런 모든 내용 자체가 일관되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권성동을 위해서 입당 절차를 밟게 하고 이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서로의 신뢰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제가 볼 때 우리는 너무 의리가 있어?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그런 뇌물을 통해서 서로가
입막음 서로 쌍방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쪽은 뇌물을 주고 한쪽은 도와주는 방식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 묶음 다발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제가 왜 그러냐면 아마 이거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은 다 할걸요? 뭘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묶음으로 왔다는 거에 대해서. 아, 이게 묶음으로 그냥 한 중앙당으로 다 갈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다 당협 차원으로 다 배분을 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묶음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방송하다가 이렇게 들은 경우가 있어요. 그 뒤에서. 과거에. 그죠. 난 몇백 장이 왔더라. 예. 뭐 나만 왔겠니? 이런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입당 원서를 받을 수 있으려면 그만한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는 지금 12만 명 정도가 특정했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통일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를 해보면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에서 한 12만 명가량의 명단을 확보했는데 이 중에 특정된 건 3,500명으로 줄었어요. 그 특정 기간에 2023년 전당대회 그리고 2024년 총선 이때. 그렇게 해서 3,500명으로 줄었는데 특검이 이제 그 얘기하신 묶음 다발을 물증으로 확보를 한 거죠.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그 묶음 다발이 나온 겁니다. 이러면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단독 범행이나 그 소수만 연루된 게 아니라 지금 의심하시는 거는 굉장히 다수가 광범위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교구장 같은 게 다 나오잖아요. 예. 지역별로 1, 2, 3, 4 해서 거기에 다 돈이 내려갔다는 부분들이 있고 예. 이게 제가 볼 때 통일교가 선거 때마다 항상적으로 해왔던 시스템화되어 있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냥 선거 때 그냥 막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되게 어려워요. 그것도 종교집단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어떤 네트워크망과 전달 체계들이 다 존재했다라고 하는 예.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하나하나 다 밝혀지고 있는데 실물이 하나 나온 거잖아요. 묶음이라고 하는 그 예. 묶음이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묶음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나? 특정하게 통일교 관련해서 예. 정부에서 통일교가 여기 개입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개입이라고 하는 묶음 다발을 앞으로 쭉 가지고 가게 되면 일단 확인되는 건 10,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되는 권성동과 윤 전 본부장관의 예. 문자 내용으로 저희가 그걸 추정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 문자 이전에 또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오갔다라고 윤 전 본부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꿰어서 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최종적 판단은 판사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권성동에게 이렇게 할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특정한 지역을 딱딱 뽑아가지고 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다면 뭐 빼박일 가능성이 되게 네네. 높다 생각이 들어요. 저번처럼 그 강원랜드 사건처럼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빠져나와서도 안 되고요. 네. 이게 마귀가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수사는 비교적 수월한 것 같아요. 예. 말씀 주셨다시피 3,500명으로 어떻게 추렸겠어요? 이미 추려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수사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 그러면 통일교에서도 뭐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진 걸 보면 뭐 지부별로 어떤 명령을 예, 내리고 하달 사항을 어떻게 이행했는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자발적인 당원 가입이라고 법률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돈과 관련해서도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게 불법 자금이 아니라고 받은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당연하지만 그 최종 종착지에 그 윤석열 예. 씨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의 흐름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의 승리는 이거는 절차고 어떤 그 정당성이고 이런 부분을 절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선거 비용 보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위헌 정당으로 갈 수 있고요.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위헌 당선 정당 무효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 정당을 이게 정부에서 이제 청구하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만 그냥 정치 영역에서 국민들의 평가에 있어서 더는 존속하기가 어려울 지경까지도 그런 평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만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가 무효가 되려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지났잖아요. 지나지 이게 않아요? 시효가 있고 공직선거법도 모든 범죄가 6개월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부분도 정치 자금의 문제고 해서 요건을 제가 찾아봤었는데 그것은 최소한 6개월 시효의 문제는 없고 없는 예, 거예요? 6개월 시효가 있는 건 이 부정선거운동, 뭐 허위사실 공표 예. 이게 대표적이고 그게 저희한테 대부분의 사실상 이제 선거 직후에는 수사 대상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6개월 됐는데 공직선거법이라고 해서 다 6개월인 건 아니에요. 정치자금과 관련된 이런 예, 부분 그런 같은 경우는 거는 더 길게. 예, 특정 그리고 제가 수행했던 재판에서는 이게 시효가 10년짜리인 것도 있고 했었어요. 야, 그럼 저 국민의힘은 진짜 심각한 문제. 이거는 빠져나가기 어려워. 왜냐하면 이게 선거 승리를 위해 쓰라고 얘기한 문자 내용을 보면 권성동 선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럼 대선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선에 또 이제 그 윤 전 본부장 말에 네네. 의하면 뭐 우리 종교집단뿐만 아니라 기업체 그렇죠. 막 뭐 모든 것을 학교 총괄 했다라고 뭐 다 얘기할 동원했다. 정도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심각한 사태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아니 이제 지금 윤석열이 검찰 출신으로 검찰의 문을 닫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의 문을 닫게 하는 데는 권성동과 추경호가 혁혁한 공을 세우는 거 아닌가? 그게 시발점이 돼서 국민의힘이 왜 웃으시는 거죠? 미소를. 아니 뭐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거는 저는 맞는 진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제 뭐 가론 유다다 이렇게 이문정 검사장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만 검찰이 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문재인 정부 때 했을 때만 해도 줄사표 내고 그랬던 예전에 대검 중수부를 없앤다고 했을 때만 해도 폐지했을 때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 우병우 검사 이거 온 참고인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안 해. 뭐라고? 수사? 우리 없이 한번 해봐. 그리고 안 나와 버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흐름이 없어요. 이거는 자초한 거예요. 제가 되게 이 검찰에 평생을 지내신 이제 보수 진영에서 고위직을 지내시고 이래서 정치 성향은 보수적이신데 윤석열 당시 이 대선 후보가 막 이 흐름이 좋을 때 자기는 반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찰을 아끼기 때문에 검찰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고위직 보내시.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 결과적으로는 검찰 문을 닫게 한 건 윤석열이고 국민의힘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인물은 권성동과 추경호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검찰의 문을 남깁니다. 닫게 한 건 검찰이라고 좀 봐요. 아 검찰이죠. 가장 근데 이제 분명하게 상징적인 인물이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의 만행이 드러났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좀 다 드러내도 앞으로도 더 많이 유송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했다가 3년 동안 재판해서 무죄를 만들어 놓으니까 검찰 지들이 화나가지고 갑자기 보복 기소하면서 다른 사건으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도 뭐 그렇지 기소를 않습니까? 해서. 뭐 네. 남욱 변호 사건도 그렇고 지금도 검사들이 이 사건을 좌지우지하려고 요건 좀 하고 쟁점화된 건데 제가 예. 말씀한 한 인간이 이 재판을 갖다가 11년 동안 해요. 유우성 씨가 11년 동안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게 만들어 놓고도 자기 검찰은 절대 미안한 얘기를 안 하는 집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적 경험들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고 그렇죠. 이 괴물은 무소불위로 예. 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이라는 정적 정적을 제거하려고 예. 했었고 내부의 비리는 쿠팡처럼 자기들이 증거 내면서 인멸하려고 했던 자들인데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더니 특검에 나가 있는 40여 명이 자기들끼리 의견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항명을 하는 사태를 보면 그 40명 중에 정확하게는 9명 정도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긴 아직 있더라고요. 확인은 안 되는 예. 거니까 여간 안 되는 인간 집단들이다 그 집단은 이런 절대 과정을 보게 네네. 되면 그래서 무슨 뭐 보안수단 이런 얘기 같은 거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내야지 수사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수사를 잘해왔던 검찰이 해야 된다라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들이 진짜 경찰 수사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사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활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좀 앞에 법률가가 계시겠습니다만 보안 수사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좀 다르게 할 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 좀 민주당 내부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좀 방법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많이 예. 들어요. 국민의힘 당직자 추석 이후에 줄 소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사가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있다고요. 아니 이게 예. 권성동 의원도 사실은 구속 기소됐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적부심이 기각된 것도 중요하지만 구속 기소가 더 앞서도 중요해요. 제가 예, 뭐저 예. 속보를 전해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구속 기소가 1호였잖아요. 이 사람 예. 현직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추석 때 그 밥상머리에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내란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막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특검에서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 나머지 의원들을 이제 줄 소환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뭐 권성동 의원도 본인 스스로가 이제 불체포 특권 놓겠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구속이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쓱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지 지금 뭐 거론되는 인물들이 워낙 많으니까 국민의힘에는 이들도 비슷한 트랙을 갈까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저항이랄까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뭐 특별히 저항할 만한 뭐가 건덕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죠. 이게 예를 제가 들면 알기로는 없죠. 아니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저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있어가지고. 추경호 기자니까.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내란 그 밤에 그 통화인데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그럼 내용을 입증해낼 것인가 그 정황들을 또 참석 그 목격했던 그 당 소속 의원들과 어떻게 퍼즐을 맞춰 나갈 것인가 이건데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입증은 쉽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추경호 의원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 지금 이제 그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같은 사람이었는데 한동훈이 안 나온다 그러고 예. 지금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일단 하고 아. 우리는 증거가 없는 걸로
버티고 나가겠다. 니네 특검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예. 밤에 그 한 대표가 그렇게 촉구를 하는데도 그 본회의장으로 안 온 건 맞죠. 예. 그 당시 보면 뭐 한 대표가 이거 당 대표 명령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됐다는 뭐 그런 거거든요. 영상들이 그러니까 있었죠. 예. 그거 자체는 뭐 다 아는 바인데 예. 문제 핵심은 이제 이게 내란을 미리 알았고 아하.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최대한 막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런 이제 대화가 그렇죠. 그런 지시가- 사실관계들이 그게 확인돼야 이제 되는 그거를 거죠. 확인해야 되는 건데 예. 그걸 어떤 정황들로 맞춰낼 것인가 이게 좀 굉장히 난제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 사전에 뭐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일종의 언지를 받고 우리는 뭐 며칠 몇 시에 이런 일을 할 건데 그때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었고 실제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12월 3일 밤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동하고 연결이 된다면 그거는 뭐 엄청난 또 혐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한동안 쭉 빠져 있었잖아요. 어떤 그렇죠. 이런 네. 이슈에 있어서 다시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구조가 추경호 되었습니다. 대표는 당시 알리바이는 본인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때 언론사 기자들하고 저녁 먹다가 그리고 화들짝- 머리하러 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날 낮에.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뭐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까지 이게 어마어마한 무슨 뭐 헐리우드 연기가 아니면 그러니까 미리 알고 일부러 알리바이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 김건희 씨가 성형외과 간 것도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거라면 굉장히 이제 뭐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볼 수도 근데 있는 원래 거잖아요. 성격이 이렇게 치밀해요, 그분이? 아니지 않나요? 모르죠 좀 저는. 덜 치밀하지 않나? 치밀해서 그 왜 명태균 씨 관련했을 때 이때 20억 얘기 나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무언가가 굉장히 좀 급했다. 그때가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죠. 박모모 씨가 예. 그 김태열 소장하고 음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이렇게 지자체 선거 관련해 가지고 누구한테 뭐 자리 줄 때 20개 받았네 어쩌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녹음 있었죠. 테이프가 있었었죠. 그게 나오고 얼마 안 있어였거든요. 예, 예. 예. 이게 당시에 이제 대통령과 또 김용현 국방장관 또 뭐 핵심 이상민 행안장관 이런 그러니까 아주 핵심만 아주 극소수만 그걸 알았다. 예. 물론 이제 국무회의 현장에서 알았다는 거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또 정황들이 있죠. 왜냐하면 KBS에 생중계 미리 준비시켰고 국정홍보 방송에도 생중계 준비하라. 물론 이제 그 내용이 뭔지 KTV? 네, KTV에다가 뭐 그 비상계엄 선포할 거니까 미리 스탠바이 하라라고는 안 했지만 어쨌거나 생중계 중요한 거 발표하니까 하는 게 그날 그 이른 오후거든요. 한 5시 그렇죠. 뭐 이렇게. 저녁 그러면은 되기 전에. 네, 예. 그런 거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뭐 퍼졌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안에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나눴던 누군가는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예.